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법원이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가해자 전주환에게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지난 15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전주환이 그 하루 전 영무원인 피해자 A씨를 살해하면서 2주 미뤄졌죠. 전주환은 이번 사건 이후 재판부에게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들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돼 있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누그러지길 바란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전주환의 이 요청을 거절했고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김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350여 차례에 걸친 스토킹과 협박 끝에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전주환. 법원은 전 씨에 대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있어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이날 선고에 앞서 전 씨 측은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보복 살해건과 병합하기 위한 취지라면서도 국민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돼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리가 충분히 이뤄졌고 보복 살해 사건과 별도로 선고하는 게 의미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법안에서 큰 처벌이 이뤄져 고인의 넋을 위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선고 연기를 요청한 전 씨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피고인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고는 원래 지난 15일에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전 씨가 선고 전날 피해자를 살해하면서 미뤄졌습니다. 전 씨의 보복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재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집단 성매매 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인근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건데요. 대법원은 오늘 정부가 피해 여성에 각각 300만 원에서 700만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권위주의 정부에서 국가가 기지촌을 만들고 관리한 행위는 위법하며 이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이렇게 제 목소리를 내기까지 50여 년의 세월이 지나야 했고 소송이 제기되고 8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완화됩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로 안전진단과 함께 재건축 규제 핵심으로 꼽혔는데요. 16년 동안 집값은 서너 배가 올랐는데 여전히 과거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부담금이 과도하게 책정되면서 재건축에 필요한 아파트도 사업 추진을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는데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면제 기준을 1억 원 이하로 조정한 겁니다. 자세한 소식을 팽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집값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해 부담금이 불합리한 수준이란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 3천만 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합니다.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면제 구간은 1억 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은 7천만 원으로 확대하여 최대 부과요율 50%가 적용되는 구간도 3억 8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초과이익 산정 시점도 바뀝니다. 지금은 재건축 준비 단계에 불과한 재건축 추진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 오른 가격을 토대로 부담금을 산정해 비합리적이란 비판이 많았는데 시작 시점을 재건축 조합 설립대로 미루는 겁니다. 1주택자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의 부담은 더 줄여줄 계획입니다. 부담금 대상 재건축 주택을 6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10%,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또 60세 이상 1주택자는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상속 증여 양도 등으로 집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미뤄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재건축 부담금 대상 단지가 84곳에서 46곳으로 줄고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담금 대상 단지도 액수가 줄어듭니다. 3천만 원을 부과받은 A단지의 경우 이번 개편으로 부담금이 300만 원으로 줄고 10년간 갖고 있던 1주택자라면 150만 원만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해경에 적발된 마약 사건이 최근 5년 사이 14배나 급증했습니다. 해경은 앞으로 한 달간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육지와 비교해 해상은 단속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SNS를 통해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한 겁니다. 특히 육상과의 연계를 위해 육상 마약단 속반을 별도로 만들고 또 음주 운항 의심자와 불규칙한 출입항 요트 승조원을 대상으로 시약 검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출연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배우죠. 정호연이 한국 배우로는 유일하게 미국 타임팩 넥스트의 경이로운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타임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차세대 리더 100인을 선정하는데요. 정호연은 한 분야에서 신드롬적인 인기를 끈 신인을 선정하는 이 경이로운 인물로 지목이 된 겁니다. 정호연은 데뷔작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으로 미국 주요 시상식을 휩쓸었죠. 차기작도 확정지었다는데 그녀의 다음 행보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이슈5였습니다.